네, 딱딱한 뉴스룸을 벗어나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인혁의 홈플러스 세대주 최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룸메이트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오, 축구 선수 이름이랑 똑같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룸메이트 처음으로 홈에서 네. 진행을 해보는데 정말 진정한 홈플러스. 진정한 홈플러스 분위기가 좀 더 돌아왔습니다. 편안한 것 같잖아요. 집이시기엔 너무 의상이 좀 불편해 오늘 보이시는데. 외출을 하고 와가지고 아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원래 휴가를 또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또 오늘 우정 출연으로 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오늘 저희 6.3 지방선거 전망을 또 해주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동학 최고 모십니다. 아, 저는 오늘 세입자 컨셉은 아니죠, 저는. 아 오늘 그냥 집들이 오실 컨셉. 그 집들인데 씨 이게 뭐야 이거 어? 요거 하나 놓고 하는 거야 집들이를? 나 이런 거 처음 봐. 놀랍게도 처음으로 음료 제공입니다. 그래, 처음이야, 또? 원래는 물 드리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빈손으로 온 게 내가 그러네 좀. 아니요 저희가 여기 집들이 나 오시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지금 달려오느냐고. 근데 그 빈손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저희 다양한 썰을 또 놓고 아, 가시기 때문에 내용을 풀어놓고 네네 가야지.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오늘 네. 네, 안 그래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6.3 지방선거 참 바쁜데 요거 이거 그냥 구경하라고 놓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 정도 제작비는 있습니다. 저희 지방선거 지금 바쁘신데 안 그래도 어제 인천을 또 네. 선거운동 다녀오셨다고. 맞아요. 네. 그 인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인천 분위기는 뭐 거의 끝났죠. 어. 네, 지금 오늘 이제 내일부터 투표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조금 약간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천은 이미 그 코인 관련돼서 유정복 시장이 너무 세게 그게 지금 된 거예요. 왜냐면 계엄 때 막 야 그거 어디서 빼돌려 막 이렇게 녹취가 터지는 바람에 어. 네, 상당히 심각하고 유정복 정부 이번에 지방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 재보궐까지 싹쓸이를 그냥. 인천은 네. 인천은 그렇게 봐야죠. 두 자리가. 심지어 지금 강화도 하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구 강화도 하고 옹진군도 네. 이제는 뭐 민주당 지지가 꽤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야 여기까지 넘어오면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네요. 네. 강화도는 한 번도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지지율이 좋게 나와서 그냥 기분 좋게 선거 운동하고 있어요. 네. 그럼 총 이번에 시도지사가 16곳이고 네. 재보궐이 14곳인데 더불어민주당 스코어는 혹시 어느 정도로 전망을?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방송 나갈 때마다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실제 16개 지역에 있는 지인들 총동원해가지고 전화 다 돌렸어요. 한 사람씩만 돌린 게 아니고 복수로 막 여러 군데 돌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딱 파악을 해보고 약간의 저의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수치인데 14대 1대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14대 14대 1대 1. 아. 1이 하나는 국회면 하나는 무소속일까요? 그렇죠. 아하. 네. 그럼 제가 이제 무소속이 어디가 당선될지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때 제가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냥. 파악을 해본 거고. 국민의힘은 경북. 대구까지 그러면 넘어간다. 대구까지. 네, 대구도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네. 1은 경북에 맞춰서 전북.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그 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전망, 저의 어떤 희망을 좀 섞어가지고 대구까지도 한번 이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김부겸의 유세나 이런 게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 진심이 막 들어가 있고 GRDP 우리가 선거 처음 시작할 때 대구 경제 엉망이다. 네. 청년들 다 떠나간다. 이거는 뭐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겪고 있는 건데 유독 지금 대구가 엉망 꼴찌 아니야 꼴찌. 네. 근데 일당 독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몰아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권력만 누리고 실제 하는 건 없고 맨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반대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구 경제는 도대체 누가 챙길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이런 질문에 이제 맞닥뜨린 거지 대구 유권자분들이. 김부겸 딱 내려오니까 그래 김부겸을 한번 활용해보자. 요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서울하고 대구, 뭐 울산, 부산, 전북 뭐 이렇게 접전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랑 전혀 다르게 또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접전이긴 접전인 건 맞죠. 한데. 왜냐면 우리가 완사이드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무 오만해 보이잖아. 실제로도 접전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도 상당히 절박하게 지금 뛰고 있어요. 내가 오늘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네, 네. 네, 절박하게 뛰고 있고 서울과 같은 경우도
오세훈이 처음에 네거티브 엄청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엄청 밀리니까. 그래서 중간까지 막 정원호 후보 이거 네거티브를 일정 부분 해가지고 계속 상대방, 네. 자기 표는 못 늘렸지만 상대방 걸 깎았단 말이야, 계속.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합까지 지금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했죠. 근데 막판에 뭐 이제 네거티브 관련된 내용이 캠프에서 만들어지고 전대협 무슨 선전부장이라는 등 비교하는 이거 만든 거부터 해가지고 네, 실제 네.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이 그거 자기가 다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뉴스타파 보도로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치사하게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드러나고 안전 이슈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전 이슈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그럼 좀 네. 마지막 궁금한 게 그럼 14곳을 승리한다고 했는데 음. 만약에 결과랑 조금 네. 다르다면 좀 뼈 아픈 곳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좀 뼈가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결과랑 혹시 달라질 만한 여지가 있을 만한 것? 네. 이거나 나는 그건 아니면 대구지 뭐. 아 대구. 대구는 나 아까 희망을 섞어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네. 뭐 예전에 비해서 판세가 나쁘지 않다. 뭐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박형영 후보 네. 이진숙 거기랑 보궐선거 그분 세 분 떨어지신 분인데 그 지지율이 어쨌든 경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비등비등하다고 그분조차도 그 달성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부겸이 딱 나서주니까 뭐 구청장 후보들 그 다음에 구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열과성을 다해 뛰니까 분위기는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갖고 희망을 보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이게 여기서 또 좌절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김부겸은 군포에서 삼선을 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대적 과제를 들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시대적 과제가 아니야. 진짜 대구 경제 엉망이 된 걸 이거를 한번 살려보자. 도대체 어떻게 살릴래? 예컨대 부울경의 경우는 여기도 찍었다가 약간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더 잘해야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근데 대구는 추경호 의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후보만 되면 찍어주니까. 네. 이제 그래서 대구 시민들도 이번에는 영리하게 한번 움직여보자. 그걸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활용문이 좀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봐요. 네. 이렇게 또 김부겸 지사의 네. 약간 희망을 섞은 전망까지 또 네, 맞아요. 해주셨는데 희망 섞은 거예요, 이거. 네. 오만한 평가가 아니야, 지금. 저희가 또 네, 오늘 네. 또 방송 날이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뭐 생방이에요? 아니면 좀 녹화해서? 녹화입니다. 내일 떠? 아, 다행이다. 그래서 당일에 또 잠시 후면 또 공개가 될 테고 저희도 거의 개표 방송과 함께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시도지사 말고 또 아무래도 좀 유권자들이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또 재보궐 지역들입니다. 맞아요. 네. 재보궐 지역이 14곳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14곳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스코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지 더불어민주당 궁금하거든요. 스코어 네네. 14곳 중에 네. 14곳 중에 저는 대구 네. 거기가 살짝 석패할 것 같아요. 이진숙한테. 박형용 후보.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평택하고 부산 북가 네. 거기는 민주당 다 이긴다. 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끝난 거지. 자, 네. 김용남 후보하고 음. 하정우 후보가 네. 당선을 한다. 그렇죠. 전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근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 평택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또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보수도 갈라섰지만 민주 진영에서도 이제 또 갈라서서 맞아요, 서로 맞아요. 네거티브도 이루어지고 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보니까 뭐 조국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를 경험을 해보신 입장으로서 이런 홍보나 선거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거는 이제 갈라치기 전형적으로 하는 건데 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나? 지금 민주당에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스러운 후보예요? 어때요? 김대중 민주당스러운 후보예요? 이게 인물마다 다 갖고 있는 색채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지향했던 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 물론 같은 것도 있지,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있지. 그런데 민주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거를 교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거를 타격을 줘가지고 약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조국 후보는 어쨌든 지금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 언론도 아마 그런 평가를 할 텐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향후에 그래도 대선 주자로 나가보려고 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 평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럴지 몰라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싸워? 굳이?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지금 싸운 것 같아서 그 틀에서는 본인도 좀 패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게 여기서 좀 봐요. 이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방선거가 하기 직전에 이제 합당 이슈가 한 번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민주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네. 조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됐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게 합당 이슈는 또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당장 합당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네. 네. 왜 그러냐면 서로 어쨌든 뭐 결혼을 하든 합방을 하든 그게 일종의 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하룻밤 이렇게 뭐 이렇게 실수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대한 정당이 정치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결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주머니에 뭘 들고 있는지도 서로 모른 채로 불안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만든 동지적 관점이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서로가 갖고 있는 적대적 감정 자체는 좀 내려놓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조국 혁신당의 위치, 조국 혁신당의 뭐 포지션 이거 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쳤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쓸 패가 여러 개가 있는 게 국정 운영할 때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네들도 포지션을 쇠빙선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쇠빙선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뒤에 그 얼음이 뚫리면 그 뒤에 따라가는 본체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당내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연대, 뭐 연합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딜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더 다양한 패가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이 진영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합당을 굳이 해야 돼? 네, 막 죽일 놈들이기 때문에 합당 반대 이게 아니지만 우리 같은 팀이지만 또 따로 같이 뭐 이런 틀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당대회 때 그런 것들을 공약화하는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합당하겠습니다. 혹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합당이라고 하는 것을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습니다. 혹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각자의 주장을 들고 결국 전당대회 전장에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되진 않을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그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들어보면은 뭐 현재는 지금 평택을 지역 때문에 김용남 후보와 좀 후보에 약간의 좀 공방이 있었는데 네. 이런 관계에서 어쨌든 그 과거에 좀 동지적 관점으로 다시 나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또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사생결단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국 후보도 어찌 보면 우리 진영의 훌륭한 자산인데 대선 주자로 나오실 수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서도 뭐 나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쟁하지만 결국에는 막판에는 승복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잖아요. 지난번 이낙연 대표가 승복 안 하고 약간 안 하는 듯한 모양새도 보였고 결국에는 김문수 가서 지지하고 이런 걸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서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되 우리가 서로 지금 감정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좀 누그러뜨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의 달성입니다. 달성에 이제 또 이진숙 이제 후보가 또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진숙 후보가 가져가겠거니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박형용 후보가 생각 외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형용 후보와 이진숙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두 후보의 접전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선은 이진숙 후보가 거기 그 지역 후보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 뜨내기가 왔어, 그리고 웬 쌈딱이 왔어, 이제 이런 심리도 일정 부분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니까 그냥 지원해줘야지.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진숙이 결국에는 쌈딱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박형용 후보가 그동안 그 지역에서 3번 떨어진 후보고 그 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경북대학교 뭐 총학생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야가 있고 그 지역에서의 서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다시 쳐다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진숙의 외지인론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정도까지 경쟁력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어쨌든 오차범위 뭐 이내라고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마지막까지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박형용 후보한테는 조금 악재지 않을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 것이 전 그 지역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심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죠. 근데 이진숙 의원 그래서 국회에 들어간 이진숙 들어와가지고 과방위에 앉아가지고 과학을 논하겠어요? 방송만 얘기할 거 아니야. 주구장창 이념적인 방송만 계속 얘기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과방위라고 하는 그 상임위 자체가 엉망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만 들어온다. 혹은 울산에서 만약에 김태규 그 인물까지 그 사람도 과방에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 우리가? 언론 방송에 관한 얘기들만 이념적으로 뭐 얘기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지는 거거든. 아니, 피곤할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달성 얘기를 했고 이제 평택과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신경 쓰고 있는 재보궐 지역 중 하나인 곳이 바로 또 부산의 북구갑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강 보수의 표가 지금 유이동 후보와 함께 유이동 후보가 아니죠. 박민식 후보. 박민식 후보와 함께 또 분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북구갑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여론조사 보니까 그 로데이터 지금 분석한 것들이 꽤 많던데 네네. 보수 가표집이 너무 많아요. 경향성이 너무 있어. 그래갖고 뭐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이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전국에서 버스 30대씩 동원해서 뭐 1,000몇 명씩 내려가가지고 외지인들이 막 선거 다 하는데 막판에는 그 베토벤 사진 그 뭐야 그 쉼터라고 하는 곳에 베토벤 사진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 유리창에 그 쉼터 예, 팬클럽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쉬는 공간. 거기는 저희 이제 유사선거사무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고발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창에 그 문에 베토벤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베토벤 사진이 뭐냐면 한동훈 팬클럽에 특정 인물이 카톡 프로필이 베토벤 사진이야. 그 사진이야. 근데 그게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이야기도 카톡방에서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그 카톡방 캡처가 돌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포착된 것이고 선관위에서 지금 당장 뭐 시간도 얼마 없고 지금 조사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바로 이제 수사 의뢰한 건데 이걸 보면 어쨌든 한동훈 측은 약간 지금 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뭐 본인은 관계 없다고 빠져나가겠지. 그런데 생각해봐. 팬클럽이야. 팬클럽이 내려와가지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행동을 해. 그럼 한동훈 측에서 아무 말도 안 할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뭐 한동훈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뒤로 갈수록 차분해졌거든. 톤이. 그러니까 시장 가가지고 물건만 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물건 막 팔아줘.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한동훈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그 톤이 어디서 정립됐을까? 알아서 팬클럽이 그랬을까? 우리 예전에 KBS 개콘 개그 콘서트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네네. 김병만이 딱 나와가지고 뭐 16년 동안 난 이것만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알고 보니까 다 바보고 막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옆에 이제 수제자 더 바보 같은 애가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을 띄워준다고 하는 그 행동이 스승의 바보스러움만 더 드러내게 되는 그 과정이 코믹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와가지고 그 팬클럽들이 그런 약간 스승의 어떤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을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는 조율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 자기는 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볼 땐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어쨌든 지금 이 선거에서는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기세와 관련돼서는 올라온 건 맞는데 저는 샤이 하정우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 전재수가 이 기호 1번 네. 그 다음에 구청장 1번, 그 다음에 구의원, 뭐 시의원 다 1번으로 쭉 가는데 굳이 옆으로 쭉 삐져나와가지고 저 6번째까지 칸까지 그거를 가냐? 예, 그렇게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예, 하정우가 토론회 딱 할 때 그때 하동훈한테 발릴 줄 알았는데 안 발리고 오히려 발라버렸네? 이게 뭐 야무지네? 좀 치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또 민주진영에 계시니까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그 잠룡이 부산 북구에서 패배를 한다. 북구갑에서 패배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나 향후 정치 방향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아니 계속 어쨌든 2등만 해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봐요. 장동혁이랑 계속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2등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동혁이 심판받은 거거든 거기서는. 박민식 후보가 심판받은 게 아니고 박민식 뒤에는 이 장동혁이 이렇게 엎여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갖고 2인 1조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동훈이 어쨌든 거기를 이기면 네.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지도력을 굉장히 이루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서병수 탈당하고 지금 가서 도왔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약간 한동훈 유의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복당 받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겠지. 그러면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출마를 할 수 있다도. 근데 전당대회는 아직은 이제 입당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어.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저 목리부리면서 버틸지 몰라요. 주변에서는 흔들 거고 일단은 선거 패배나 제가 예측한 대로 14대 1대 1이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 사실 물러나야지. 본인이 건 것도 부산하고 서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이유로 지금 충남이나 계속 이때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김태흠 지사 쪽에.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라도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숟가락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내가 볼 땐 박수현 후보가 이길 것 같지만 어찌됐건 장동혁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인데 그런 상태의 장동혁을 상대로 한동훈 대표가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차기 총선을 다시 준비하겠죠. 그때가 되면 다시 타워 팰리스로 올려나? 뭐 어떻게 모르지만. 네. 그럼 저 이게 좀 연장선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전 수석이 이제 대통령의 수석직을 1년도 채 안 되고 이제 내려놓고 출마를 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역 연장 해야죠. 다음 총선 또 나가야지. 그냥 지역에서 쭉. 네, 2년 뒤 또 총선 준비해야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뜨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누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면. 네.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내년 총선까지, 그 2년 뒤 총선까지는 더 있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그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니까 네,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표가 안 되지만 여론조사가 제일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보수가 좀 막 결집하고 있다. 아까 전에도 뭐 보수가 가표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응답률이 되게 빨라졌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이게 완전히 그럼 없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결집을 뭐 조금 보이는 것도 같고 그 이유가 좀 있다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쫀쫀하게 붙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처음에 홍보를 했지만 나라가 망했어요? 코스피가 8천이 넘어가고 거의 9천 지금 이제 만으로가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빼면 4천 뭐 100? 윤석열 때 2,300이었어요. 2,400이었어요. 그거 지금 2배 하고 있어요. 반도체 다 빼도. 그러니까 이미 정상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이 오면은 다 악마 뭐 뿔 달린 악마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보수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그걸 똘똘 뭉쳐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반 조금만 소 지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표집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기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응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여론조사 전략을 제가 볼 때 쓰고 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집결을 하는 거지. 그럼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선거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잘 안 보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옛
대통령들 이명박근혜라고 부르는 이제 그 전 대통령들께서 이제 전면에 나서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호재다 아니면 악재다 이거 좀 어떻게 평가? 장단기적으로 다 악재죠. 왜냐면 보세요. 지금 원탑 선대위를 꾸렸단 말이야. 네, 보통 네. 우리가 축구할 때도 원탑 누구 하나 제일 잘하는 애를 일단 센터포드로 올리잖아. 근데 걔가 적어도 한 3명, 4명은 제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애야. 우리가 보통 원탑을 세울 때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누구 하나 제끼려고 하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스스로 원탑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을 불러서 선거에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서로 안 부르려고 하는 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 선거에 숟가락 올릴 생각 하지 마라. 이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고 지금 파이널 유세도 충남 가서 하는 거야. 천안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못 올라오고. 이제 그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거기에다가 원탑 선대위를 했는데 유세단 안 만든 선대위는 난 처음 봤어. 유세단이 없어. 이게 유세단이 왜 필요하냐면 유세단은 많은 말로써 좋은 거거든. 네네. 왜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사실상. 부흥회를 하는 건데 유세단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고 이제 막 여러 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응원해주고 복도다 주고 뭐 유명한 중앙에서 누가 왔다 해가지고 사람들도 모이게 하고 막 부흥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불을 일단 원탑 선대위는 일단 자기 혼자 넘어져 있고 바쁘니까 이제 부를 수가 없고 불을 응원단은 또 없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라도 불러내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사감이 같이 묻어져 있어. 후보자들이 누군가라도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올 사람 없고 보통은 이런 선거전에 들어올 때 네. 중도적인 인물을 막 선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사람이 막 확장을 돕는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미 실패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사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부를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어. 이 간절한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 각 지역마다. 네. 근데 지금 어저께 노골적으로 그 유영아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단종. 단종 얘기를 하면서 네.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탁 얹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 최종 지지율 4%였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 지지 이런 게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최하위권이 이러면 이명박도 최하위권이야. 이명박은 심지어 자기가 뭐 회사 그 이제 차명으로 뭐 만들어 가지고 무슨 횡령했다 250억 횡령하고 무슨 뇌물죄 막 이런 걸로 개인 비리로 깜빵을 가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서사는 있지. 개인 삶의 서사는 있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근데 결국 국정농단으로 결국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국민의힘이 자기네 당사의 사진도 못 걸어.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선거 때 부를 사람 없으니까 여기라도 불러봐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실제로는 역사의 뒤집기 한 판 뒤집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선거 전에 들어갈 때 누가 저 유튜버 고성국 씨. 네네. 그 사람이 전두환 사진 걸어야 된다 얘기까지 했잖아. 전두환 어게인까지 사실은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전두환을 갑자기 끌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 누가 있지? 박근혜 일단 먼저 붙여. 그다음에 전두환 시대까지 가려면은 지금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도 일단 나와야 돼. 그래서 이때 다 바꿔. 그럼 그다음에 노태우 가겠지. 김영삼 가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요게 아주 이상한 초식인데 먹히지 않을 초식이다. 그리고 결국 이승만까지 가는 거거든. 네, 초대 거기까지 이승만 어게인까지 지금 그런 형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아주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여전히 뭐 무슨 북한, 중국 이런 식으로 악마화 해가면서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도 그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외교적으로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율해야 될 게 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형국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이번 선거에 또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 돌아다니면서 주적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세하고 이념적으로만 바라보는 아주 찰진한 색깔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 초식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결국 이승만 어게인까지 가기 위한 그 모든 빌드업이 여기 박근혜, 이명박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말에 동의가 돼요? 아니 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지금 이게? 또 궁금한 게 방금 주적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 요즘에 휴대폰만 키면은 맨날 주적을 묻더라고. 이게 주적을 묻는 거에 또 근데 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많이 해주는데. 이번에 하정우 후보도- 북한군. 네, 네. 김부겸도 얘기하잖아. 아. 바로 추경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막 물어보잖아. 네, 네. 이념에 경도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주적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건 군사적 국방적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외교적으로는 어쨌든 이중적 지위에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우리 한반도 땅을 침탈해 갖고 있는 뭐 이 불법 단체 아니야.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세하고 이념적으로만 나쁜 놈들 때려잡아야 될 놈들 뭐 전쟁해가지고 해야 될 놈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아니 국민들 다 죽으란 얘기잖아. 저는 그런 건 아주 시대착오적인 거라 보고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해야 돼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들이 지금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적하고 평화를 논의하려고 했었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이상한 자가당착적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나? 박근혜가 하는 건 맞고? 그분들은 네. 북진 통일을 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거야 바로? 전쟁터 나가고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나갈 거야? 나는 전쟁 나면 나갑니다. 나는 나가요. 네.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거를 활용해가면서 보수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 품격이고 어떤 뭐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 무너진 보수의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걸 제어도 못해요. 네. 선거운동 뭐 돌아다니면서 이게 유튜브 키고 돌아다니면서 후보자들 방해하는 게 그게 보수의 품격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쇼츠만 키면은 나와가지고 네. 이거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추적 챌린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왜 그걸 하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또 네. 젊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게 후보들 유행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윤어 게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윤어게임은 반국가 단체를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와 뭐 이재명, 김민석,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반국가 단체로 딱 해놓고 자기는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럼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 네.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정당에서 좀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이게 가장 이제 민심을 들어볼 수 있는 데가 험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부겸 지금 후보도 그런 말을 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이제 공소취소 특검 왜 지금 뭐 이렇게 또 추진하려고 했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왜 내려와서 오빠가 이야기를 하고 갔냐 이렇게 험지에서 뛰거나 아니면 접전지에서 뛰는 분들이 그게 또 성토를 한단 말이에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맞아. 이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었으면 선거 앞두고 이거를 물론 이제 국정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박상용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검찰 집단이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회유와 압박과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좀 쌓였다고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화로 삼아가지고 어쨌거나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검사가 검사를 또 수사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 또 특검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지금 일단 선거 끝나고 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게 김부겸 후보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경북 뭐 불경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명분이 쌓였다고 해도 저들은 이미 투표 이번에 국민이 엉망이니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투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소치도 딱 내는 순간 이놈들 투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쪽을 결집시킬 또 빌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는 좀 실책이라고 보고 이건 지도부가 했던 건 아니었어. 그냥 거기 그 국정조사를 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이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여서 약간 그런 정무적인 관리가 안 된 거지. 네. 아니 다 지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빌드업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뒤에 어쨌든 특검 수사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 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 그거는 기결로 따라오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맨 앞으로 빼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그런 뭐 미스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오빠 뭐 이게 김민전 의원도 또 가가지고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았던 똑같이 그러더만요. 어쨌든 다 잘못된 거죠. 그런 말실수 하나가
험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상당히 이렇게 피해를 주죠. 잘못된 거예요. 또 이제 그럼 양당 또 대표들 얘기를 조금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나든 양쪽 다 뭐 한쪽은 분명 웃을 거고 한쪽은 또 과연 슬픈 표정을 웃을까? 과연 둘 다 웃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얘기를 좀 하려했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어. 지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뭐 2018년 같은 그런 대승을 거둘 것이냐 마냐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과연 정청래 대표 연임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장동혁 대표 1년 남은 임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전망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최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다른 거 다 잘했어요. 지금까지 다 네, 네. 잘해왔고 지지층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근데 저는 전북이 약간 좀 걸려요 마음에 계속. 그래서 전북 결과가 난 좋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굳이 당 대표가 뭐 이렇게 뭐 피해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네네. 당연히 지금까지도 어쨌든 부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북에서 제가 막 전화를 막 돌려봐서 실제 어떤가. 왜냐면 또 방송에서 맨날 물어보니까 내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안 좋다는 거야 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당원들이 심판 심리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아니 잘못을 해서도 똑같이 잘못을 한 거고 이게 뭐 경중을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은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니 이미 그냥 영상이 까졌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거 뭐 이틀, 3일 우리가 숙고하겠다 막 이랬어 봐. 그러면 언론에서 가만히 놔뒀겠냐고. 그러니까 즉각 그 밤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또 있는 거고. 물론 또 그 뒤에 이제 어쨌든 약간 완전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식사비 뭐 대납 뭐 이건 관련돼서 또 약간 여러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공정한 처리를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긴다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사실 누르고 갈 수 있지.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결국 새만금 발전, 전북 발전 이뤄내겠다. 압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래가면서 이제 쭉 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만약에 삐끗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민주당 전체의 파급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의 이 타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과연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도부 장동혁은 힘들 때 웃는 건 정말 인류들이나 하는 짓이다. 장동혁은 인류예요. 최고의 인류란 말이에요. 미국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높은 사람 만났잖아요. 높은 사람을 쫙 만나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표정 밝으시던데. 쿠팡 얘기도 하고. 이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인류예요. 그래서 장이 끝나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총 당원의 어떤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해요. 너무 이 숱한 정말 이 역경을 다 헤쳐가잖아요. 네. 배현진이라고 하는 난초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헤쳐나가고 오세훈 절대 장동혁이랑 같이 안 하겠다 막 그런 굴욕 막 이런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꺾마의 정신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본인은 어떤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 서울하고 부산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내 정치 생명도 걸려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꺾이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서울하고 부산이 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 어딘가에서 보궐선거 뭐 한두 군데가 이긴다거나 또 어딘가에서 뭐 전혀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여기는 졌지만 여기는 이기지 않았냐. 이거는 나의 성과다. 라고 하면서 당대표 임기를 그대로 가겠다. 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버티기 들어갈 거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네, 재밌어지겠죠? 선거가 곧 끝나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8월에 혹시 이번에 출마하실 생각이? 저는 안 하죠. 지난번에 제가 약간 오버 페이스를 한번 해가지고 오버스텝. 당대표 나오면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발을 한번 짚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뭐 물론 후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론 배웠던 게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은 이게 나설 때 나서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물러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뭐 네. 최고위원 또 도전을 안 하시고. 네. 이번에 그러면은 따로 플레이어가 되시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열심히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당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우리 당원들의 화합과 단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우리 안에서 세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 효과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좋은 효과로 가거든. 우리 여당은 어쨌든 똘똘 뭉치자, 그리고 집권 여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입법으로, 그리고 당원들이 계속 여론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물론 하시지도 않을 거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경우 견제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 측면들이 외교, 뭐 안보, 그다음에 북한 문제들도 지금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엄청 났죠. 뭐 너무 친북한적인 거 아니냐, 무슨 두 개 국가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쨌거나 나중에 메이킹 되면 해내면 그거는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내다보면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경제면 경제 이런 것들도 결국 정상 국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이어서 그런 것들 잘 뒷받침하려면 집권 여당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잘 뭉쳐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참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우정 출연으로 아, 판타 네. 한 잔에 나와주셔서 아, 이 판타. 정말 컵이 또 예쁘네. 컵이 이게 산이 있어. 그래, 양을 줄였어. 여기 안에 또 뭐가, 컵이 이게 보니까 이게 위에가, 아래가 이게, 비밀로 해주세요. 판타 양을 또 줄였어, 이것도. 300ml도 아니 280ml야. 다음에 출연해 주시면 이제 컵 가득. 네, 컵 가득. 밑에 빈 공간 없는 컵으로.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독도 같은데? 독도 같은데? 아닌가? 아닙니다. 그냥 산. 그냥 산이야? 네. 제가 제일 아주 잘 마셨습니다. 제일 아끼는 잔입니다. 잘 네, 마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내일 개표가 진행되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의 예측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맞을 것인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